라떼니떼 코리아 안녕하세요. 라떼니트 코리아를 시작합니다. 라떼는 그냥 코리아, 니떼는 글로벌 코리아.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에 국내 여행했고 이번에는 해외여행을 좀 얘기해 봅시다. 자, 오늘 해외여행 얘기하면 해야 될 게 사실 우리 젊었을 때는 해외여행 없었어. 꿈도 못 꿨지. 꿈도 꿈도 못 못 꿨지. 꿨어. 우리 어렸을 때는. 진짜 음. 어디 쿠웨이트에 일하러 가기 전에는 갈 수가 없어서 쿠웨이트 사우디에 그래서 가기 전에. 이번에 라떼는 말이야의 라떼는 한 80년대 후반 정도를 기점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꿈도 못 꿨기 때문에. 80년대 진짜 중후반. 생각해 보니까 자, 옛날에 옛날 그럼 라떼 한번 얘기해 봅시다. 80년대부터. 말한 것 80년대부터 그때부터 이제 해외여행이 조금 시작됐으니까. 무슨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적인 여행은 안 됐지 일단. 그죠? 안 되지. 안 되고. 개인적인 여행은 안 됐지. 여행 자유화된 이후로부터 그렇지. 이제 좀 그다음에 그나마 갈 수 있는 남자 거고. 같은 경우는 또 군필 아니면 또 해외여행 가기가 그래, 되게 군필 아니면 어려웠어. 어려웠어. 김포공항에 신고하고 가야 아니 돼. 그래서 예비군들도 이제 군필 그렇지. 아니면 못 갔거나 아주 맞아. 까다로웠어. 뭐 군필 까다로워. 아니면. 엄청 까다로워서 그렇지. 특별한 그 가는 이유가 있었어야 됐고 분명히 뭐 보안사 또 있기 전에 돌아온다는 못 또 뭐 이거 서약서인가 그렇지. 이것까지 또 쓰고 갔었어. 그때 아마 당시 연대 보증했을 것 같아 그때. 가족이 연대 보증 아니 돌아온다고. 군대를 갔다 왔어도 예비군들도 동사무소에서 그 확인증 끊어갖고 맞아. 공항에 그 제출하고 갔잖아. 그 다음에 가기 전에 꼭 저기 어디 가갖고 반공 교육을 받고 갔어. 맞아. 여권 받기 위해서 반공 교육을 받아야지 할 수 그 있었어. 받는 데가 몇 군데 있었어.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여권 받으려면은 지금은 구청에 가서 받을 수 있잖아. 일주일이면 딱 나오는데 옛날에는 옛날 어디 갔어? 외교부에 외교, 가서 외교, 받았어. 외교. 맞다. 그리고 그래. 그때는 사실 항공편도 많지 않았었지. 대한항공밖에 대한항공 없었고. 하나 딱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지. 이제 있었고. 그 다른 나라 비행기도 다른 나라 많이 비행기가 좀 탔었죠. 맞아. 뭐 일본 갈 때는 뭐 자을이나 뭐 이런 것도 그렇지. 탔었고 미국 가면은 또 델타나 뭐 이런 것도 노스웨스트나 있고. 뭐 그런 거 타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 해외여행 비행기 타면 특징적인 게 그때 담배 폈어 비행기에서. 담배 폈지. 그래 그 옆에 이렇게 재떨이가 있었어. 이렇게 앉으면은 조그마한 재떨이가 있었지. 처음에는 아마 전자석 다 흡연이었을 거야. 전자석 다 흡연이었어. 그래서 나중에 뒷자리에 전자석은 비워놓고 뒷자리에 뒷좌석에 흡연석을 만들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뒷좌석 가가지고 그냥 서서 담배 피던 그거 아직도 생생하네. 그러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비행기 안에서 이제 담배 못 피게 했었는데 그리고 또 그때는 공항이 김포공항밖에 없었지. 김포공항이 우리나라의 그렇지, 국제공항이었지. 김포공항이었지. 국제공항이 김포공항이. 그다음에 그 당시 뭐 80년대 말이나 이럴 때 출장 한번 나가면은 선물 사갖고 와야지. 선물 사갖고 선물 와야 사갖고 되고 한번 출장 오래 가면은 온 가족이 진짜 공항까지 따라 나오고 배웅하러 나오지. 나는 일본을 오래 살았으니까 뭐 일본에 가면은 뭐 전자제품 사오는 게 그냥 당연한 걸로 그렇지, 생각하고 그렇지. 뭐 밥통부터 뭐 무슨 카메라. 오디오, 카메라 음향기기 뭐 다 사왔거든. 그리고 아니 부탁도 많이 하다못해 받았고. 일루 출장을 갔다 와도 부서원들 생각해갖고 맞아, 연필 한 자루라도 맞아. 사다 줘야 뭐 됐어. 볼펜, 맞아. 샤프 이런 거 꼭 사왔지. 80년 중반에 일본에 처음 갔을 때 음. 너무 문화 충격이 컸어. 그렇지. 맞아. 근데 일본 가니까 완전 천국이야. 그렇지. 그냥 물건 많고. 물건 많고. 나도 87년에 일본을 처음 갔었는데 출장으로. 나는 돌아와서 한국이 싫어졌던 이유가 있어.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 무례하고 막 맞아, 툭툭 맞아. 부닥치고 다니고 그러는 거. 맞아. 일본은 너무 예의 바르고 항상 줄 서는 문화가 줄 서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바뀌었잖아. 있었지. 지금 그렇지. 우리나라도 줄 서고 많이 바뀌었지. 그리고 내가 해외여행 처음 한 게 1980년대 초인데 부잣집에서 빨리 아니 갔구만. 미국을 가보면 볼 게 많았어. 그렇지. 그런데 1990년대 후반기만 딱 들어서도 미국 가면은 볼 게 없어. 한국에 다 있는 거야. 웬만한 그렇지. 거는 한국에 이미 다 있어서 볼 게 없더라고. 물건들은 그렇지. 그렇지만 이게 큰 나라의 땅덩어리는 볼 거 많지. 우리나라에서 그렇지. 못 보는 큰 뭐 자연 근데 있어. 아니 그때 당시 80년대 일본은 진짜 충격적이었어. 내가 맞아. 1980년대 초기에 미국 가가지고 그 빨래? 세탁기? 코인 라운드리 코인 있잖아. 런드리. 거기서 빨래를 하는데 미국 애가 나더러 물어보더라고. 어느 나라에 어디서 왔냐? 왔냐? 그래서 내가 코리아에서 왔다고 그랬거든. 몰라. 그랬더니 들어봤다는 거야. 나 그 얘기 들어는 듣고 봤나, 코리아? 쇼크 받았어.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1989년에 해외여행 자유화가 됐어. 그러면서부터 해외여행이 많이 바뀌기 시작했지. 그지? 그렇지. 그래서 그때부터 생긴 게 뭐야? 단체 관광. 단체 그래, 단체 관광. 관광. 그래서 여행사에서 모집해갖고
똑같은 옷 입고 공항에 그냥 바글바글 있으면 한국 사람들이야. 그게 원래 일본이 먼저 시작한 거 아니야? 아,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아웃도어 입고 다니지는 않았어. 우리나라 사람은 전부 아웃도어. 근데 요즘 뭐 대한항공 하면은 웬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탁 타보면 서비스에 진짜 감탄을 하더라고. 그렇지. 맞아. 나 그 아는 교수님이 한국 올 때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타면은 진짜 서비스가 최고라고. 그리고 스튜어디스의 최고 아니야? 그런 것도 알아. 예쁘고 서비스도 좋고. 그게 이제 일본만 해도 안 그런데 이렇게 일본이 옛날에 그랬는데 한국을 비롯해갖고 동남아시아 쪽으로 갈수록 스튜어디스들이 젊어. 아, 맞아. 그런 게 있었어. 이렇게 외국 항공사를 타면은 그 나이 든 승무원들이 많잖아. 그렇지. 그 사람들이 뭐 달라 그러면은 진짜 툭툭 던져. 툭툭 던져. 여기. 특히 미국의 국내선은 더 심해. 아니, 내가 놀랐던 건 아까 얘기했지만 이란을 가는데 이란은 승무원들이 거기서 일하는 게 주로 남자들이라고. 여자는 이제 히잡을 이렇게 딱 하고 있어요. 근데 남자들이 여기 단추를 풀어서 가슴에 이렇게 털이 이렇게 부실부실 보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는 거야. 자, 그런 거 보면 또 이제 또 하나 특색이 무비자가 된 나라들이 많아졌지. 그렇지. 해외여행 자유가 되면서 비자가 엄청 편리해졌지. 무비자 되면서. 지금 비자 없이 가는 나라가 뭐 몇 개나 될까? 미국, 유럽, 일본, 동남아 거의 다고. 중국이 아직 비자 받고 그다음에 쉽지. 미국 가서 줄 설 필요 없잖아요. 미국은 그냥 비자가 아니라 그 뭐라 그러지 인터넷으로 하는 거 있지. 이름도 잊어버렸네. 그러다가 인천공항이 2001년인가 오픈을 하면서 진짜 더 해외여행이 더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지. 요즘은 대학생들은 우리 대학교 때는 해외 못 갔지? 그지? 우리 못 갔지? 요즘은 대학생들 거의 다 배낭여행 한 번씩 다 갔다 오잖아. 한 며칠 여행 갔다 오고 알바했지 우리. 전부 다 배낭여행 유럽 유럽 일주한다든가 뭐 이런 배낭여행 많이 가지. 그런 것들이 정보가 요즘은 너무 많아서. 그렇지. 그냥 한국에 앉아가서 뭐 기차도 예약하고 그래 맞아. 예약하고 유럽 패스를 거기서 끊을 수 있고 코스도 앉아서 다 짜고. 그렇지. 뭐 하다못해 뭐 지하철, 박물관, 뭐 호텔 이런 거 다 인터넷으로 그냥 다 할 수가 있잖아. 그다음에 호텔 요즘은 뭐 에어비앤비가 또 많이 생겨버리니까 저렴한데 좋은 가격으로 저렴한 가격 품질은 좋은 데서 예약할 수 있고 하지만 야 그러니까 인터넷에 의해서 세계는 진짜 좁아진 거지.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많이 된 게 그 당시에는 처음에 시작한 게 이제 동남아를 중심으로 단체 여행이 시작됐지. 동남아를 중심으로, 그치? 단체 관광을. 요즘도 동남아는 많이 가죠. 요즘도 동남아는 많이 가죠. 부담 안 갖고. 근데 요즘은 이제 주말을 이용해서도 휙 갔다 오기도 하잖아. 주말에. 그럼.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주도 가는 거나 동남아 가는 거나 비용이 비슷비슷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동남아 가버리지. 오히려 뭐 제주도 자유여행하는 것보다 동남아 단체 여행 가는 게 싸요. 그렇지. 단체 여행을 잘 안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외국어가 조금만 되면 단체 여행 안 하려고 그러지. 그래도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구경하고 싶으면 단체 여행. 그러니까 그게 많은 곳을 가서 증명사진 찍으려면 단체 여행을 가야 젊은 사람들은 안 가. 그런데 나이 든 사람들, 뭐 인터넷 예약 같은 거 잘 불편하고 한 사람들은 그게 아직도 단체 여행 가죠. 내가 한번 캄보디아를 갔는데 그냥 한 군데 그냥 호텔에 딱 정하고 호텔 가격이 싸요. 비성수기 갔더니 그랬더니 뭐 앞에 풀장 있고 놀면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비용도 별로 안 들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여행 잘 안 하잖아. 돌아다녀서 증명사진 빡빡빡 찍어서 남겨야 되잖아. 아마 초기에는 초기에는 많이 돌아다녔어도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안 다닐 것 같아요. 좋은 장소에 가가지고 그냥 머물다가. 그 다음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워킹 할러데이라는 거 하지. 1년씩 6개월씩 가고 거기서 일하면서 외국어도 배우고. 진짜 못할 게 없어. 그런 것도 진짜 해보고 싶어.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런 게 없었지. 그런 거 하고 싶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워킹은 아니지만 뭐 워킹밴 할러데이를 해 그냥. 에브리데이 할러데이. 한 곳에 가갖고 저 에어비앤비로 예약해갖고 어디 저 이태리 해변가에 가갖고 쫙
딱 한 일주일 열흘. 나는 진짜로 코로나가 좀 없어지면 일본에 맛집 가고 싶어. 일본에 진짜 맛집? 그냥 1박 2일, 1박 3일, 2박 3일 정도 가고 일본에는 맛집 스시에다가 무슨 일본은 맛있는 고기 맛집이 많지. 내가 한 번은 맞지. 일본 갔는데 일본 그 회사에서 우동집을 데려가더라고. 그러면서 그 집이 오리지널 집이라고. 너무 맛있더라고. 그래, 우동이. 그런 집은 막 면 자체가 틀려. 냉면식 때문에 면이. 그랬어. 아 이거 뭐 우리나라가 지금 국뽕 얘기해야 되는데 일본 찬양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아니, 우리는 지금 근데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국뽕을 얘기하는데 아니 근데 해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잖아. 근데 사실은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 경복궁 규모가 중국의 자금성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 규모 면에서만 본다면. 그런데 나는 젊었을 땐 그렇게 생각했어. 우리나라에 오면 뭘 보지? 이런 생각을 자주 했었거든. 그런데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반문화 이런 것들이 뭐 좋아지다 보니까 나름대로 뭐 유적 이런 면에서는 중국에 비해서 조금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찾아오는 사람이 아니 한국 문화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많이 찾아오더라고. 그래. 그런데 중국에 비해서 작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유적을 찾아보고 많지 사실. 그리고 많지. 다르지. 많지. 기본적으로 다르지 기본적으로 사실은 다르지. 그러니까 유적지 같은 데를 찾아다니면 많지.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잘 많이 상품으로 개발이 좀 덜 돼 있지. 거꾸로 이제 역해외 여행 얘기지. 그거는 이제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들어와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면 놀라는 게 산이 많은 거. 그냥 사실 유럽 같은 게 평원이 많고 미국도 평원이 많다 보니까 집 근처에서 이렇게 산을 즐길 수가 없잖아. 맞아.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냥 우리나라는 온 천지사방이 산이니까. 산이지. 서울에 뭐 큰 산들이 몇 개나 있는데. 그래. 음. 우리나라는 저기 저 어디야 북악스카이만 쭉 가도 거기 가다 산길 타고 맞아. 자동차 갈 수 있는데. 처음에 일본 가고 동경에서 보니까 산이 안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야, 이 나라 이상한 나라네. 늘 도시에는 산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맞아. 굉장히 생소하더라고.富士山이 멀리 보이는 거지. 근데富士山은 뭐 너무 멀어서 그거 딸랑 하나잖아.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나라 거꾸로 보면은 우리나라 와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국내 여행 많이 안 해봤지 사실은. 우리 국내 여행일 때 옛날에는 뭐 저 교통수단이 없어서 많이 못했다 그러는데 교통수단이 발달해도 별로 많이 사실은 가보지 못했지. 많이 안 가본 데가 많아 사실. 여기저기 아까 얘기했잖아. 한번 쭉 서해안부터 시작하고 자동차로 돌면은 엄청 가볼 데가 많을 것 같은데. 많지. 얘기하다가 또 국내 여행으로 다시 돌아왔어. 역 해외 여행 얘기하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해외 여행 왔을 적에 느끼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왜냐면 자꾸 이제 우리가 국뽕 젊은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뭐 해외 하다가 결국 그래도 우리나라가 제일 좋다 그거 아니에요? 돌아오면 편하지. 돌아오면 해외 좋다. 아니 그래도. 그리고 이게 외국 사람들한테 역 해외여행으로 얘기하면은 요즘에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말 걸면은 다들 그냥 거침없이 대답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어. 맞아. 뭐 맞아. 단어 몇 개라도 얘기해가면서 옛날에는 도망갔잖아. 맞아. 젊은 애들 도망가. 아니 내가 젊었을 때 학교 다닐 때지 광화문에서 그 미국 사람이나 아니면 외국 사람이 나한테 이태원을 갔다가 어떻게 가 몇 번 버스를 타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내 나름대로 그 당시에 영어 공부를 했었거든. 그 답변을 하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아니 나는 참 놀란 게 일본 처음 갔을 때 일본에 사는 외국인들은 다 일본 말을 잘하더라고. 근데 우리나라 외국인들은 한국말을 거의 못했어. 근데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한국말 되게 잘해. 그렇지. 그만큼 우리나라 위상이 올라갔다는 거지. 맞아. 자기네 나라에서 한국어를 배우니까. 그렇지. 우리나라에 와서도 배우지. 그다음에 지네들이 안 불편하려면 한국어를 배워야 되거든 이제는. 그렇지. 뭐 그게 K-팝, K-컬처도 영향이 있겠지만. 그래 그런 게 영향이 있어. K-팝, K-컬처에 영향이 있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도 있지. 한국 드라마 봐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뭐 여행을 보건 뭐 노래를 보건 뭐 음식을 보건 진짜 우리나라의 그 어떤 위상이 엄청나게 변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From Korea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다 그거랑 연관돼 있는 거야. 맞아. K-팝, K-드라마. 그래도 우리나라가 K-컬처. 위상이 올라가야 우리도 해외여행 가도 좀 자부심도 느끼고 또 그만큼 그러니까 편리해져. 젊은 사람들이 더더욱이 위상을 넓혀줘야지 우리가 나이 먹어서 해외여행 갔을 때 딱 피고 다닐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해외여행 가서 옛날이랑 틀린 거 전화 거는 거. 옛날에 젊었을 때 여행 갔을 때 전화 거는 거 어떻게 했어? 불편했지. 핸드폰도 없었을 때. 그렇지. 한국에 전화하려고 그러면
우린 그때는 그 국제전화 카드라고 있었어. 그게 나라마다 다 있었어. 그걸 사가지고 공중전화 박스 가갖고 그것도 그 해외 통화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있었거든. 골라서 가서 넣고 그 금액 떨어지는 거 보면서 통화하고 그랬어. 나는 동전 연락에 집어넣으면서 했던 거 맞아요. 기억나는데 맞아요. 동전 맞아, 연락에 맞아. 집어넣으면서 동전도. 그러니까 거의 걸면 이제 콜렉트 콜로 가는 거지. 그렇지 콜렉트 콜로 거는 거지. 내 돈 내고는 못 걸고. 어. 근데 그러거나 교환원을 통했어야 돼. 맞아. 맞다. 교환원을 통했어야 돼. 콜렉트 콜 하면 돈이 없었을 기본적으로 때는 콜렉트 콜 하려고 그러면 교환원 통해서 했지. 아니 이게 콜렉트 콜로 전화 걸면 교환원이 이제 상대방한테 상대방이 오케이 해야 돼. 상대방이 오케이를 해야 돼. 그렇지. 그러면 내가 이제 예스라고 대답하세요. 예. 얘기하는데 한국말로 예스라고 막 대답하세요. 그러면 이제 교환원이 얘기하지 말라고 막 얘기하고 막 그랬었어. 맞아. 전화도 확 네. 그렇지. 이제는 뭐 핸드폰 그냥 껐다 키면은 로밍 자동 로밍 되면서 되는 아니 건데. 핸드폰은 뭐하러 해? 카톡으로 해버리면 되는데. 그지. 카톡으로 다 하지 요즘은. 그리고 뭐 카톡으로 하더라도 그 음질이 굉장히 좋잖아. 그렇지. 어? 자, 진짜 해외여행 했더니 라떼는 진짜 별거 없었는데 요즘은 진짜 많이 바뀌었네.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여러 가지 테마 중에 라떼는 진짜 없었는데 확 바뀐 게 해외여행인 것 같아. 한 20-30년 동안에. 그렇지. 우리나라의 위상이 또 막 가장 비교될 수 있는 부분이 해외여행 아니었나 직접적으로 그렇지? 그래. 자, 그러면 오늘 해외여행도 여기까지 얘기합시다. 자, 라떼니떼 코리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